그거 뭐냐? 너네 경우의 수 확률 중학교 2학년 때 열심히 해놓은 친구들이면 진짜 개 쉬워요. 진짜로. 그래서 우선 경우의 수, 뭐 순열이라고 나오는데 순열하기 전에 이 경우의 수를 먼저 다시 한번 복습하는 느낌도 있고 그 전에 배웠던 거 사실 우리 이런 식으로 설명할 거야 라는 것도 있고 여기에서는 우리 글을 좀 잘 봐야 돼요. 책 봅시다. 경우의 수 해놓고 경우의 수로 나왔는데 우리가 뭐 알던 게 아니라 봐봐 그거는 또 말도 안 됐잖아. 알던 게 아니라 새로운 뭔가가 나오잖아. 합의 법칙, 고배 법칙 이렇게 나와요. 합의 법칙, 고배 법칙. 그럼 이제 합의 법칙하고 고배 법칙이라는 단어들을 사용해서 많이 설명을 할 거니까 우리가 좀 익숙해져야 된다. 이런 단어에 대해서 이런 말. 이제 근데 이 사건이라는 녀석도 살짝 그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사건은 그냥 말 그대로 어떠한 일이 일어났어. 그러면 그냥 사건이라 칠 거야. 어떠한 일이 일어났어. 내가 건우를 때렸어. 사건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사건 A라고 나오면은 그 특정한 일이 일어났어. 이런 말로 이해하세요. 사건 A, B가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데 여기에다가 지금 밑줄 쳐진 이유가 있겠죠. 엄청 중요하다는 소리야. 이런 개념에 사건 A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가 M까지 이런 말이고요. 사건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가 N이면 사건 A 또는 사건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는 해서 M 더하기 N이래. 그러니까 우리가 경우의 수를 할 거면 사건 A하고 사건 B가 뭔가 동시에 일어나냐 동시에 일어나지 않냐. 그러니까 동시에 일어나지 않냐? 라고 표현할까? 동시에 일어나지 않냐 동시에 일어나냐에 따라서 뭔가가 바뀌게 될 거래. 그러면 이때 우리가 예시로 볼 수 있는 게 뭐가 있을 거냐. 뭐 건우를 때린다는 우리가 이렇게 경우의 수를 못 쓰니까 그런 거 못 쓰고요. 여기서 많이 나오는 게 주사위나 동전 같은 거를 우리가 많이 할 거야. 너네 중학교 2학년 때도 했었어. 주사위를 던져요. 그냥 주사위 던지면 몇 가지 경우일 수 있어? 6가지. 이런 식으로. 그러면 여기에서 얘네 둘이가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다를 리언아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다를 뭐라고 생각할 거냐면 나는 그 주사위를 한 개 던지는 사건 그리고 아니지 또는 동전을 한 개 던지는 사건이라고 해서 얘네가 일어날 경우의 수를 구하고 싶어요. 이런 말이야. 근데 주사위를 던졌을 때 6가지 경우의 수가 있어요. 6가지. 또는 이래. 또는 동시에 일어날 리가 없어. 그러니까 나는 주사위를 던지던가 동전을 던지던가 둘 중 하나야. 그러면 동전 던지는 거 앞, 뒤? 더하기. 그치. 얘네 둘 더 할 거라고. 왜? 내 앞에 동전하고 주사위가 있어. 그러면 내가 뭐를 집어가지고 걔에서 뭐가 나오는지에 대해서를 내가 보겠다는 소리야. 동시에 던지는 게 아니라고. 그러면 이런 것들은 문제에서 써있긴 해. 문제에서 막 동시에 막 또는 이런 게 써있어. 근데 글에 써있는데 글을 우리가 읽다 보면은 이해를 잘 못하고 문제를 못 푸는 경우가 진짜 허다해요. 근데 이런 것들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우리가 의력을 길러야 돼요. 이 글을 제가 못 읽어서 문제를 못 맞추는데요? 그럴 수 있지. 근데 그럴 수 있는데 글을 잘 읽고 자기가 잘 한번 이해를 해봅시다. 이런 말. 그리고 나서 그 아래 고배 법칙 똑같이 사건 A하고 사건 B라는 그 녀석이 있는데 얘네가 동시에 일어날 때 동시에 그럼 동시에 일어난 거에 대해서 예시를 한번 봐볼까요? 똑같이 갈 거야. 주사위 동전. 나는 주사위 한 개 그리고 동시에 동전을 한 개 던져가지고 동시에 던져가지고 나오는 경우의 수를 구하고 싶어. 이런 말이야. 그럼 내가 동전도 던지고 주사위도 던지고 둘 다 해야 되잖아. 그럼 둘 다 할 건데 나오는 경우 봐볼까? 주사위 눈의 수가 3이 나왔어. 3이 나왔는데 동전이 뒷면이 나올 수도 있겠네. 3인데 앞면도 나올 수 있겠네. 이렇게 구분을 지으라는 소리야. 그러면 3일 때 뒤, 3일 때 앞 얘네 둘을 따로따로로 생각하세요. 그러면 이거 구하는 게 귀찮잖아. 이거 언제 다 하고 있어. 케이스 말하지면 어떡할 건데. 그러니까 이 6가지, 이 2가지 동시에 곱하자고. 여기까지 되나? 우리가 중학교 때 했던 개념을 이제 합의 법칙하고 고배 법칙으로 그냥 설명만 한다는 소리야. 그러면 우리가 주의해야 될 점이 뭐라고? 지금 책에도 잘 나와 있잖아. 동시에 뭔가 일어나냐 안 일어나냐.
야 글을 읽다가 동시에라고 나올 수도 있는데 잘 안 준다니까. 얘가 글을 읽었는데 이거 동시에 일어나겠는데? 그러면 곱하라는 소리야. 동시에 일어날 수가 없겠는데? 그럼 더하라는 소리야. 그렇지? 아래 있는 걸로 잠깐 한번 문제 몇 개 보고 우리 문제 바로 넘어갈 거야. 경우에서 문제로. 그러면 첫 번째 1103번 한 명씩 한 명씩 시켜보면 되잖아. 그치? 건우. 그러면 버스 5개, 지하철 2개. 그러면 얘네가 학교에서 오늘 왜 이렇게 기분이 좋아? 네. 응? 좋아요. 왜 이렇게 기분이 좋아? 금요일날 뗄 생각하니까 기분 좋아 미치겠어? 응? 네. 학교에서 공원까지 갈 건데 버스 또는 지하철 이렇게 또는이라고 주는 경우 있다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만 잠깐 해볼까요? 또는이라고 안 줘도 야 내가 몸이 하나야. 근데 내 몸을 반으로 잘랐어. 내 상반신은 버스 타고 갈 거야. 하반신은 지하철 타고 갈 거야. 이게 가능해? 안 되지? 동시에 뭔가 가능해? 불가능하지? 우리가 이게 논리적으로도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고. 그 다음 아래 있는 거 1104번 예솔아 1104번 어때? 글 한번 쭉 읽어봐. 너네 글 진짜 내일 자습줄에 넘어가면 못 읽는 병 고쳐라. 22명. 기다려 너 예솔이야? 응? 예솔아 빨리 읽어봐. 여기가 12명 응? 1104번 찍었고 22명 A가 12명 B가 5명 O가 10명 A, B형이 3명. 근데 A 또는 O 그러니까 A든지 O든지 두 개 더하세요 이런 말이지. 그러면 그 오른쪽 거 넘어가서 1108번으로 갈까? 주사위 나오네. 허성아 주사위 한 개를 2번 던졌대. 근데 첫 번째는 소수 이거 0점 몇 아니야 소수. 두 번째는 짝수 이런 거 어떻게 한대? 더하기. 그러면 1108번 같은 게 곱의 법칙을 사용을 해야 돼. 왜 곱의 법칙인지 이 동시에라는 게 살짝 애매하긴 해. 처음 할 때 살짝 애매해요. 동시에라는 게. 이 동시에라는 게 아까 말했듯이 내 앞에 주사위 동전이 있어 라고 생각을 해도 되고 주사위 2개가 동시에라고 하는 거를 지금 문제 이건 좀 서운한데 야, 문제에서 동시에 2개 던진다고 나와 있는데 그치? 한 개를 2번 던질 때 근데 얘네가 어떤 하나의 상황 그러니까 어느 상황이 뭔가 지금 계속 진행이 되고 있어. 이 상황이 진행이 되고 있어. 이 상황 안에서 일어나는 것도 동시에라고 칠 거야. 예를 들어 내가 길을 가다가 여기에서 주사위 주워서 던졌어. 그리고 또 길을 가다가 동전 주워서 던졌어. 야 이런 것도 동시에라고 봐야 돼. 이 하나의 상황이 진행되고 있잖아. 주사위 하나를 내가 던졌어. 그리고 나서 얘를 2번 던질 때 하나 또 던진대. 얘네 2개 지금 곱의 법칙으로 사용을 해야 된다고. 알겠어? 그러면 첫 번째 소수는 나오는 경우 몇 가지야? 그래서 몇 가지냐? 세 가지. 짝수는 세 가지. 그럼 2개 어떻게 해야 돼? 9 곱해 이렇게 구하라고. 그 다음에 얘 하나 1110번 얘들 다 하나씩 있어. 너도 해야 돼. 1110번 A, B, C 사이를 연결하는 길이 있대요. A 지점에서 B, C 지점으로 가는 경우의 수를 구하래. 그러면 얘네 지금 어떻게 해야 돼? 얘네 이거 다 어떻게 되냐? 응? 못 들었어. 7, 7가지죠. 그럼 7가지 이유 한번 우리가 자연스럽게 우리 중학교 때 풀었던 문제야. 그러니까 너네한테 일부러 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2가지를 구분을 지어야 돼. 2가지를. 야 지금 이걸 천천히 해줄 이유가 있어. 잘 봐. 나중에 설명 안 할 거야. 잘 봐. 천천히 하는 이유가 있다고. 나중에 물어보기만 해. 사실 이거 뭐지 싶어. 사실 이런 거라니까. 2가지를 나눌 거야. 나는 여기로 가는 경우 첫 번째 그리고 여기로 가는 경우 두 번째로 나눌 거야. 오케이? 그래서 위로 가는 거 B를 안 거치고 다이렉트 한 가지. 그리고 B를 거치고 갈 거야. 그럼 여기서 너네 이거 썼겠네. 2가지, 3가지 경우의 수 길이 있는데 얘네들 하나의 상황에서 동시에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곱하기. 이런 말이지. 그러면 이 2번 경우에서는 곱의 법칙을 사용을 해서 6가지라는 걸 구했고 1번 경우는 그냥 하나니까 그냥 하나인 건데 얘네 둘을 합의 법칙으로 더했다라고 우리가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 거야. 오케이? 여기서는 사실 풀이 과정이 없지. 풀이 과정이 뭐가 있어. 그냥 논리적으로 자기가 잘 판단해야 된다고. 알겠죠?
그런 거 그렇게 문제만 자신 있어 하는 것 같으니까 몇 개 한번 시켜볼까요? 이제 여기 경우에서 순열 조합 여기 단원 있죠. 행렬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 순열 조합 여기 단원이 너네가 지금 공통수업 원하면서 가장 좀 쉬운 단원 중에 하나긴 해. 물론 어려운 문제가 나오면 더 어려운 것도 맞아요. 글을 좀 잘 읽어야 돼서. 근데 여기 좋다고 빨리빨리 넘어가다가 오답 나와가지고 시간 끌리고 그런 경우 없게 만들라고. 하나씩 갑시다. 뭐 위에 있는 녀석 읽을 필요가 없고 우리가 글 읽고 잘 한번 판단해 보자고. 서로 다른 두 개 주사위 동시에 던져서 나오는 눈의 소유합이 5 또는 6. 그러면 우리 이렇게 생각합시다. 너네가 식을 쓸 때 아예 식 없어도 상관없어요. 그럴 수 있죠. 그러면 머릿속으로는 기억을 생각을 해야 될 거 아니야. A 주사위, B 주사위 서로 다른이라는 거를 좀 주의를 하라고. 서로 다른. 너네가 나중에 확률과 통계 단원에서는 서로 같은이라는 녀석도 많이 보게 될 거야. 지금 익숙해져야 돼. 서로 다른 A 주사위, B 주사위 던졌어. 아 눈의 소유합이 5라고. 그러면 눈의 소유합이 5일 경우 또는 눈의 소유합이 6일 경우 나누라는 소리니. 그러면 이제부터 너네가 손으로 쓰겠지. 아 1, 4 2, 3. 그리고 반대 경우 그냥 곱하기 2만 하면 알아서 그냥 계수 쓸 수 있나? 네 가지? 그지? 자리 바뀌는 경우 두 가지씩 있겠죠. 그 다음 6 나오는 거 뭔데? 2, 4 1호부터 써야 돼요. 1호 3, 4 그럼 이때 주의해야 될 점이 3, 3은 바뀌는 경우가 없네. 그래서 요놈들만 두 가지씩 5가지. 오케이? 문제 쉽다고 여기 풀이 과정 그냥 거의 없어도 되지. 그냥 눈으로만 보고도 풀겠다. 근데 좋다고 빨리 풀다가 틀리지 말라고. 그래 집중해서 풀란 소리야. 32번 1부터 100까지 자연수 4의 배수 또는 6의 배수. 그러면 이런 애들이 너네가 가장 틀리기 쉬운 녀석들이죠. 1부터 100까지 혹시 예솔아 1부터 100까지 몇 개 있어? 100개 있죠? 100개 있어요. 100개 있는데 미안하다. 네. 아니 미안. 혹시 해서 물어봤는데 혹시가 아니었시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런 100가지가 있는데 이때 4의 배수 아니 사의 배수나 6의 배수에 대해서 우리가 경우의 수를 구하고 싶대. 그러면 화성아 4의 배수 개수 몇 가지니? 100가지 중에서 왜 이렇게 오래 걸려? 몇 가지 있어? 이거를 구하기 쉬운 거. 청사가 실습이 오? 24개 아니 지금 이해를 잘 못하고 있는 것 같아. 뭐래 24개야 대체? 25개. 왜 생각 안 해? 나는 그치 너 뭔가 이상하게 생각한 것 같은데. 그래서 이거 구할 때 이걸 말해줘야 되나? 일단 이상하세요. 그럼 얘는 혹시 6의 배수 몇 개 있어? 16개 아니냐? 네? 16개 아니야? 맞아 그치 96까지. 좀 충격인데? 아니 그럴 수 있죠. 나중에 안 틀리면 되지. 지금 틀린 게 어디야? 오케이. 그러면 얘네까지 구해놓고 아 뭐야 4의 배수하고 6의 배수 선택하라고. 얘네에서 41개 하면 답이야? 답이야? 아니지. 뭔가 중복해서 구하는 경우가 있을 거라고. 야 문제 이런 거 안 알려줘. 중복해서 뭔가가 있어도 중복한 거 빼라고 안 알려줄 거고 중복한 거 없어도 너네가 체크를 하면서 가야 된다고. 그러면 4의 배수하고 6의 배수 12 그렇지 두 개 최소 공배수인 12의 배수를 개수를 구해서 뺍시다 라는 걸로 우리가 생각하는 소리죠. 그럼 얘에서 12의 배수를 몇 개 있어? 8개 8개냐? 네 맞아요. 맞아요. 8개. 그래서 8개가 있다는 소리가 무슨 말이냐면 여기 뭔가 좀 무서운 자리가 된 것 같은데 여기에다가 8개, 22배에서 8개가 포함이 돼 있고 여기에도 8개가 포함이 돼 있으니까 나 그 8개 두 번 계산했네. 8개를 빼자. 뭔 말하는 거야 대체? 못 들었어. 30? 그냥 33이냐? 가장 3개 아니야 33개.
수 있어요. 그러면 1135번. 뭐 앞에 있는 문제들은 살짝 그냥 몸풀기 간단하게. 아 이제 수업 때 너네 앞에서 시키니까 이제 뭐 살짝 당황해서 못 나오는 거 나도 알아요. 뭐 그냥 그럴 수 있으니까. 그래 괜찮아. 응? 앞에서 시키면은 원래 막 잘 안 나오잖아. 막 틀리니까. 혼자 풀면 잘 풀려. 근데 이제 여기 1135번부터 여기부터가 좀 자주 눈에 보이는 그런 유형들이 될 거야. 얘네 보니까 2x 더하기 y 더하기 z는 8 자연수 여기에서 자연수 x, y, z래요. 그러면 이 자연수란 소리가 무슨 말이야? 그냥 1, 2, 3, 4, 5, 6 이렇게 집어넣으라는 소리인데 실제로 집어넣어야 되나요? 네, 구해야 돼요. 구할 건데 이거를 구할 때 3개짜리는 좀 그렇잖아. 그래서 2개로 줄여주는 방법을 내가 생각을 해볼 거야. 첫 번째, x, y, z 중에서 하나를 고르세요. 그 하나에다가 숫자를 대입하면서 갈 거야. 근데 우리가 이제 본능적으로 x, y, z 중에 누구한테 숫자를 집어넣을래? Y. 아 그래? 너는 y가 눈에 벌써 띄어? x가 눈에 띄지 않냐 그냥? X는 2여가지고 좀 안 띄어요. 아 너 살짝 그거구나. 좀 그 반골기질. 그 남들이 가는 길로 그 홍대병. 보통 우리가 사람인지라 숫자가 뭔가 곱해져 있거나 좀 더 큰 애한테 좀 눈에 자주 띄거든. 그 녀석을 위주로 가세요. 그 녀석을 위주로. 혹시 이런 y나 z가 눈에 띄는 사람은 바꾸세요. 숫자 큰 놈을 먼저 공략을 해라. 그러면 x에다가 읽는 걸로 먼저 갈 거야. 첫 번째 경우 x에다 읽을 거야. x에다 읽었더니 어때? y 더하기 z가 6이 되는 그 yz를 구하세요 라고 내가 생각해도 되겠죠? 예를 들어 1, 5, 2, 3, 3, 2, 5, 1 이렇게 구하는 소리네. 왜 2, 3이라 그래? 2, 4 그 하나 빼먹었다. 3, 4까지. 그러면 2개짜리 내가 구하기 쉬우니까 2개를 만들자고. 그럼 두 번째는 뭐겠어? x에다 2 넣으세요겠네. 2 넣을 때는 y 더하기 z는 4. 세 번째 3 넣을 때는 y 더하기 z는 2. 네 번째 4 넣을 때는 있겠니? 계속 해야 되는데요. 자연수 x, y, z. 그럼 4 넣을 때 있어? 있긴 있죠. y 더하기 z가 0 있어? 네. 있어? 자연수인데? 자연수가 뭐야? 어? 아, 너 저기 중학생 1학년 내하고 같이 수업 들어. 이건 없어요. 구해. 여기다 아마 B 플러스를 빼고 해야겠지? 네.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어? 네. 우선 빨리 끝난 사람은 한번 도전해 보시고요. 뭐 질문해도 되니까 먼저 빨리 끝난 사람 도전해보고 우선은 빼고 갑시다. 빼자고 했으니까. 그러면 나머지는 뭐 굳이 뭐 앞쪽에서는 볼 거 없는 것 같고. 그럼 유형 4번. 9개 맞죠? 어? 몰라 나한테 해봤어요. 얘들 9개 나왔어? 네. 얘들 9개 나올 때 9개 맞는 것 같아요. 340번. 340번. 이런 자릿수에 대해서 문제가 나오긴 했네. 자릿수 너무 쉽잖아. 빨리 하고 넘어가자. 100의 자리, 10의 자리, 1의 자리. 100의 자리 숫자는 홀수. 근데 여기서 아무 말도 없긴 한데 우리가 여기 자리에서 들어갈 수 있는 후보들이 그냥 기본적으로 정해져 있네. 그죠? 한성아 100의 자리에 있는 숫자 몇 개 들어갈 수 있어? 9개. 1부터 9까지. 그러면 10의 자리, 1의 자리는 몇 개? 이렇게. 10개. 그치. 0부터 9까지 10개라고 생각을 해야 돼. 오케이? 그러면 100의 자리 얘는 홀수를 집어넣을 거래요. 1, 3, 5, 7, 9 5가지. 그럼 10의 자리 10의 자리에는 내가 뭘 넣을 수 있대? 중복해서 넣어도 돼? 안 되네. 10의 자리에는 그냥 아무거나 다 넣을 수 있다는 소리 아니야? 근데 소수 잠깐만 10의 자리는 소수 몇 개냐? 2, 3, 5, 7 4개? 4개. 그러면서 짝수의 개수를 구하세요. 짝수니까 뒤에 뭐 들어갈 수 있어? 0, 2, 4, 6, 8 5개? 얘네들이 동시에 뭔가 진행되면서 하나의 수를 만들고 있죠. 이런 게 곱의 법칙.
그리고 1141번에다가 바로 별표 한번 쳐놓으시고 얘네들 그럼 1141번은 답이 몇 개야? 항의 개수? 이게 얘네 전개 알아야 했는데 아 항의 개수 몇 개일까요? 이게 그래서 별표 한번 쳐놓으세요. 이거 많이 나와요. 1141번 X, Y, Z A, B, C, D 하고 나올 건데 얘네는 전개를 할 거래. 근데 우리 전개 이미 배웠어. 전개 언제 배우지? 저기 1학년인가? 하나, 둘, 셋, 넷 그냥 가란 소리잖아. 야 실제로 하란 소리겠니? 절대 아니죠. 이거를 내가 뭐라고 생각할 거냐면 이 X라는 녀석이 오른쪽 괄호 안에 짝꿍이 지어지는 경우의 수 이렇게 생각할 거야. 그냥 X가 짝꿍을 만나려면은 하나, 둘, 셋, 네 가지 경우가 있어요. 이런 말이야. 근데 Y도 가능하고요. Z도 가능하지. 그러면은 그냥 첫 번째 자리, 두 번째 자리라고 생각을 해서 첫 번째 자리에서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 세 가지 X, Y, Z 중에서 어떤 한 놈이 나와요. 근데 걔가 누구를 선택을 할 거래 선택할 수 있는 사람 네 가지. 그래서 두 개가 동시에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야. 왜? 모든 애들을 다 만나게 만들어주고 싶대. 그래서 곱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항의 개수 우리가 실제로 해야 되는 문제가 분명히 있어. 막 겹치는 경우를 생각을 해야 돼. 근데 기본적으로 문자가 다 다르게 나왔다면은 그거 그냥 생각 안 해도 된다고. 아, 세 개에서 네 가지 경우로 갈 수 있구나. 3, 42. 넘어가시고 다른 것들도 괜찮을 것 같은데 1145번 혹시 약수의 개수를 까먹은 사람 당연히 있겠죠. 헌혜야 54의 약수의 개수 어떻게 구해? 거기 아 이거 소인수분 해야 돼. 그쵸, 소인수분해를 해야 돼요. 귀찮겠지만 근데 소인수분해 하는 거 이제 너네가 계속 니은자 써도 되긴 하거든. 근데 좀 최소한으로 줄여봅시다. 아마 1학년 때도 들었을 거예요. 조용히 해. 그리고 54라는 녀석 그냥 살짝 두 자릿수면 9구다를 생각해도 되고 그냥 자기가 생각나는 숫자로 먼저 나눠보세요. 뭐 9, 6, 54 이렇게 나눌 수 있잖아. 그럼 소인수분해 끝났어요. 여기에서 2 하나, 3 하나, 3 두 개. 그러면 54라는 녀석 자체는 2 하나, 3 세 개라고 볼 수 있겠죠? 여기 1씩 더 하고 하면 되잖아. 맞아요. 그러면 여기서 그걸 설명을 해줄 거야. 이제 1학년 때, 중학교 1학년 때 너네한테 다 그랬을 거예요. 야, 약수의 개수는 그냥 개수에다가 1 더하고 곱해 라고 했지. 그러면 그거를 뭐랑 연결을 시킬 거냐면 요 놈이랑 연결을 시킬 거예요. 아까 어떻게 했어? 얘하고 얘가 곱할 건데 요 놈이 나올 수 있는 경우에서 X, Y, Z 세 가지 곱해지는 놈이 나올 수 있는 경우에서 A, B, C, D 네 가지 해서 3, 4, 12 곱했지? 그러면 약수라는 거는 우리가 초등학교 때 이렇게 배웠죠. 막 이거 표 그려가지고 2는 1 곱하기 2예요. 2에 대한 약수를 막 쓴단 말이야. 3자리 막 이렇게 막 써. 이를 쓴 이유가 뭐야? 얘들끼리 지들끼리 곱해지는 모든 애들이 다 약수야. 얘가 어차피 이건 우리가 알고 있잖아. 그냥 이거를 초등학생 때 왜 가르쳐 주냐면 그냥 그거 기본 지식 잡으려고. 그러면 이제 너네한테 이렇게 설명이 되잖아. 야, 얘네끼리 그냥 나올 수 있는 데가 다 약수야. 다 약수니까 우리가 조합을 해보자고. 어쨌든 2의 자리 곱하기 3의 자리를 어쨌든 곱하는 소리잖아. 0개를 곱해도 상관없잖아. 그러면 2하고 3을 내가 개수만 가져와 볼 거야. 개수만. 그러면 2를 0개 가져올 수 있네요. 2를 1개 가져올 수 있네. 그지? 2개를 못 가져오네. 2개가 없으니까. 그럼 3은 어때? 0개, 1개, 2개, 3개 가져올 수 있네. 그러면 나는 어쨌든 2도 선택을 할 거고 3도 선택을 할 거야. 그래서 얘네들끼리 곱해서 약수라고 가져올 거야. 그러니까 2를 선택할 수 있는 경우에서 몇 가지? 2가지. 하나가 플러스네. 그래서 플러스 1하는 소리야. 이 0이 하는 경우 추가하려고. 그럼 중1 때 이거 왜 얘기 안 해줘? 이해 못하니까. 얘기가 안 통하잖아. 그러니까 지금 얘기해 준다고. 오케이?
그럼 3도 선택 안 하는 거 하나 하는 거 두 개 하는 거 세 개 하는 거 이거냐? 그래서 네 가지. 그래서 플러스 1 하나 추가하라고. 0인 거 하나 추가하라고. 이런 말이야. 그러면 이거를 듣고 나서 바뀌는 게 뭐가 있어? 하나도 없어. 너네 문제 풀듯이 그대로 풀어. 근데 나중에는 이제 안 까먹겠지. 그래도 머릿속에 좀 들어오겠죠? 들어오겠지 아마? 그럼 90 한번 구해보세요. 90 소인수분터 해야 되나? 소인수분해 9 곱하기 10 그냥 눈에 보이는 걸로 하라 했죠? 10은 2 곱하기 5 9는 3 그러면 얘는 2가 하나지? 2가 하나 3이 2개 5가 하나. 그래서 막 여기서 생각을 해보면 2를 안 고르는 거 하나 고르는 거 3을 뭐 0개, 1개, 2개, 5를 0개, 1개 이런 식으로 나누지 말고 그냥 머릿속으로 생각만 하고 선택하는 경우 플러스 1씩에서 곱해 이런 거죠. 우선 1149번을 할 거야. 그냥 해줄 거야. 여기서 똑같이 갈 거야. 1149번. 우선 720 성인수분해 된 걸로 씁시다. 그냥 2의 4제곱 3의 제곱 5 하나래요. 그러면 야 여기에서 약수는 약수인데 짝수의 개수를 구하고 싶대. 그러면 이제 너네 문제에서는 이렇게 생각을 안 하면은 조금 복잡해지는, 그러니까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생겨. 저런 식으로 내가 갈 거야. 그러면 2하고 3하고 5가 개수를 내가 그냥 가져올 수 있는 개수를 선택한다 그랬죠. 0개, 1개, 2개, 3개, 4개. 막 0개, 1개, 2개, 0개, 1개 뭐 이런 식으로 선택할 수 있겠네. 그래서 원래라면 전체 경우의 수가 5, 3, 2를 곱하는 그 녀석이 이었겠네. 근데 짝수 개수라면 짝수의 특징이 뭐죠? 무조건 인수로 뭘 가지고 있지? 2를 하나 가지고 있지. 그지? 그럼 짝수의 개수. 그럼 이걸 어떻게 생각한다? 난 여기에서 약수의 개수를 생각하지 말고 2를 하나 빼놓고 나머지 애들하고 봤더니 2를 하나 빼놨어. 빼놓은 이유가 뭐야? 그냥 요 놈에서 내가 약수에서 곱하기를 갖고 왔어. 근데 2를 안 가져올 수도 있잖아. 근데 난 2를 이미 대기를 시켜놨어. 그래서 얘가 짝수가 아니더라도 강제로 짝수로 만들어줄 수 있는 이 부음을 들어놨다고. 하나 빼버리라고. 그럼 내가 문제 바꾼다. 여기에서 5의 배수의 개수를 고르세요. 그럼 어떻게 할 거야? 5 하나 빼. 그래놓고 나머지 길이 개수하면 끝이야 그냥. 왜? 나 5 하나 대기 시켜놨잖아. 뭔 말인지 알겠어? 가서 뭔 말인지 알겠냐? 진짜로? 얘는 뭔지 알겠어? 너 뭔지 모르겠지? 그럼 혹시 여기에서 약수의 개수까지는 뭔지 이해 갔어? 2를 자는 건 아니죠? 2를 0개 뽑는 경우도 추가해서 5가지 곱하기 3가지 곱하기 2가지가 전체 개수야. 전체 개수인데 나는 소인수분해 해놓은 이 720을 2라는 인수를 밖으로 그냥 임의로 내 마음대로 밖으로 빼놨어. 얘를 그냥 저장을 시켜놨어. 그리고 나서 요놈의 약수를 뭘 고르던 2가 곱해져서 내가 생각을 할 거기 때문에 얘의 개수가 짝수의 개수인 거야. 전체 기준 짝수의 개수. 됐나? 뭔지 알겠어? 그래서 이제 문제에다 다 적용이 가능해. 막 6의 배수의 개수 이거 다 구할 수 있어. 2 하나 3 하나 빼놓으면 되지. 이렇게? 이건 한번 기억해놔 보세요. 시끄러. 그 다음에 2형 6번에 별표 하나 잖아. 그래서 아무튼 여기 우리 경우의 수랑 수열쪽 할 때 프리 버전이 잘 안 나와. 생각보다 잘 안 나와. 그래서 자기가 좀 이해를 잘 해놔야 돼. 이해가 만약 안 됐다. 그럼 다시 어쩔 수 없죠. 물어봐야죠. 여기 프리 버전이 안 나와서 살짝 애매해. 지불 방법과 지불 금액.
빛이 뭔 말이냐? 내가 지불 방법이라는 소리가 이제 어떤 물건을 샀어요. 물건 샀는데 5,000원짜리 물건을 샀어. 근데 지불 방법이 1,000원짜리 5개 내가 낼 수도 있잖아. 또는 5,000원짜리 하나 낼 수도 있죠. 또는 막 1,000원 4개에다가 500원 2개 이렇게 낼 수도 있잖아. 그냥 그거에 관한 소리고요. 지불 금액은 아까 내가 말했던 그런 것들 있지. 다 똑같아 이런 말이야. 1,000원 5개를 내든 5,000원 1개를 내든 500원짜리 10개를 내든 지불 금액으로 따질 거면 5,000원이잖아. 한 가지. 하지만 지불 방법으로 따지면 나뉜다고. 이렇게 두 개로 구분을 할 거야. 이것도 결국에 글을 잘 읽어야 돼. 그러면 여기에서 당연히 박스 안에 있는 막 x1짜리 동점 p기 이거 설명하면은 뭔 소리인지도 모르겠지. 문제를 봅시다. 1150. 두 개 다 있는 게 뭐나? 1152번으로 할게요. 1152번. 이것도 B 플러스네. 둘 다를 해야 되니까 1,000원짜리 2장, 500원짜리 3개, 100원짜리 3개. 여기 글을 잘 읽어봐. 얘네들을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해서 지불할 수 있는 방법 수를 먼저 할 거고 그 다음 뒤에 거 금액 수를 한다는 소린데, 지불할 수 있는 방법 수라는 거는 무슨 소리냐면 아까 내가 말했죠. 1,000원짜리 내가 1,000원을 지불해도 1,000원 한 개랑 500원 두 개를 다 다른 걸로 생각하겠다 이 말이야. 다른 걸로 생각하겠다. 그래서 얘들도 아까 했던 것처럼 1,000원, 500원, 100원 을 내가 몇 개를 낼 수 있는데 안 낼 수도 있네요. 그죠? 안 낼 수도 있고 한 개 낼 수 있고 두 개 낼 수 있고 500원 하나 0, 1, 2, 3 100원도 0, 1, 2, 3 이게 숫자 쓰는 게 뭐라고? 1,000원을 안 내는 거 하나 내는 거 두 개 내는 거 경우의 수 이런 말이라고. 경우의 수 500원짜리를 낼 수 있는 경우의 수 4가지 100원짜리 낼 수 있는 경우의 수 4가지 이것들을 적당히 조합해가지고 나 금액을 어쨌든 방법으로 나타내면 되네. 그지? 방법으로 나타내면 되지. 그러니까 여기에서 방법 수는 어떻게 된다고? 3, 4, 4 곱하는 거. 근데 이러면 답이 틀려요. 왜? 우리가 글을 끝까지 안 읽어놨어. 여기까지 써놓고 쭉 읽어봅시다. 아래를 쭉 넘어갔더니 괄호치고 단 0원을 지불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뭐 제외한대? 얘 안 뽑아, 얘 안 뽑아, 얘 안 뽑아를 하는 그 하나의 경우에서는 제외할 거를 빼기. 오케이? 0원을 제외할 거래요. 그래서 우리가 문제 풀듯이 풀어놓고 나머지 빼기. 이런 말로 이해합시다.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겨. 방법수는 이대로 가면 돼, 그냥. 근데 금액수가 문제야. 금액수는 내가 생각해야 될 게 너무 많아. 응? 아까 말했듯이 1,500원 낼 거야. 1,500원. 1,500원 살짝 애매하긴 한데 1,000원 한 개에 500원 하나. 근데 500원 3개도 가능해. 그러면 방법수에는 그거를 다 구분을 지어놨어요. 1,000원 하나, 1,000원 하나, 500원 둘, 또는 500원 셋, 1,000원 0개, 100원 0개 다 구분 지어놨단 말이야. 근데 여기서는 그걸 다 같다고 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뭘 할 거냐면 금액수는 환전하는 개념을 좀 머릿속에 집어넣어야 돼. 환전 돈을 바꿔놓을 거래요. 그럼 그거를 내가 뭐라 생각할 거냐면 한번 여기 봐볼까? 이 1,000원짜리를 500원짜리로 표현이 가능하면은 그냥 1,000원을 500원으로 바꿔버릴 거야. 그게 무슨 말이냐? 1,000원 둘, 500원 셋. 우선 두 개만 봅시다. 예솔아 이거 기억 잘 안 나. 잘 봐. 그러면 1,000원짜리를 그 아래 금액인 500원으로 표현이 가능하냐? 얘네 기준? 표현 가능해? 이게 뭔 말이야? 500원 두 개가 1,000원이잖아. 500원 세 개 있으니까 나 가능하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아까 내가 말했던 그 1,500원을 지불하는 경우를 내가 볼 건데 1,000원짜리 한 개, 500원짜리 한 개 또는 500원짜리 3개 하는 경우의 수가 둘로 찢어지다 보니까 이 1,000원을 500원으로 나타낼 수 있구나. 이거 나 없애고 싶어 이런 말이야. 그럼 결국에 우리가 환전을 할 거야. 근데 여기에서는 적용이 안 될 거야. 왜? 500원이라는 금액을
100원짜리 3개로 표현할 수 있어? 안 되잖아. 그러면 800원을 지불하는 경우라고 하면은 그거 하나밖에 없을 거라고. 그러니까 여기는 구분 안 지어도 된다고. 오케이? 그럼 우리가 딱 눈으로 딱 봤어. 아, 이거 눈으로만 보면 돼. 눈으로만. 눈으로 딱 봤어. 1,000원 보니까 아래 금액인 500원으로 뭔가 표현 가능하네. 아, 저거 지불 금액수로 환전 때려야 돼. 근데 100원을 보니까 100원이 3개야. 위에 금액인 500원을 못 만드네. 못 만들잖아. 그러니까 환전해도 의미가 없어. 이거 환전하지 마. 만약에 문제가 5개로 바뀌어버렸어. 그럼 싹 다 100원으로 환전하는 거야. 싹 다. 왜? 500원이 예로도 가능 환전됐고 또 환전해버리면 되니까. 이해가지? 그러면 EN에서 문제 풀 때는 이제 어떻게 한다? 연아 문제 풀 때는 나는 1,000원짜리 2장을 500원짜리 4개로 바꿔가지고 500원짜리 7개로 만들어버렸어요. 그리고 100원짜리는 똑같이 3개가 있는 와중이야. 아, 요 놈에 대한 방법수로 가면 돼. 요 놈의 방법수. 2번 금액수는 환전한 다음에 환전해놓고 방법수. 그러면 8, 4, 30. 아, 그래 하나 빼야 되구나. 0원짜리 빼야 돼. 0원 지불하는 거 빼야 돼요. 오케이? 왜 1 뺀다고. 7 발휘는 그 아까 말했잖아. 0개를 지불하는 경우 추가하자고. 500원이 7개 있지만 7개의 경우의 수가 아니라 0개를 지불하는 경우를 추가하자. 그래서 8개로 보자. 이런 말이었죠. 근데 0원 지불하는 거 빼야 된다고. 하나 빼야 된다고. 그러면 어려운 거 끝났어. 우리 경우의 수까지만 할 거야. 순열까지 안 넘어가. 시간도 거의 다 됐을 거 있어. 353번 한번 적어놔 주시고. 지금 여러 개 되어있죠. A 지점에서 출발하여 C 지점으로 가는 경우의 수 구하세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자기가 어쨌든 C까지 가야 된다고 목표만 정하면 되지. 난 첫 번째 경우 A, B, C 경로로 가는 걸 원하고 있어요. 또는 A, D, C도 우리가 가능하겠네. 여기서 문제가 어려워지면 막 가운데 길 생겨버려. 그럼 케이스만 끝나는 거죠. 다 똑같아. 막 최단 거리가 아니잖아. 아무튼 가면 돼. 아무튼. 그럼 여기 경우 2 곱하기 4 8가지. 여기 경우 3 곱하기 2 6가지. 그럼 이거 하는 게 우리가 아까 앞에서 말했던 그 합의 법칙과 곱의 법칙을 자연스럽게 사용하고 있는 거라고. 합의 법칙은 그냥 더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1번, 2번 케이스를 우리가 나눴다는 소리가 합의 법칙. 이 아래에서 동시에 일어나고 있는 곱의 법칙. 자연스럽게 우리 쓰고 있다. 넘어가시고. 색칠하는 거. 색칠하는 경우에서는 하나 좀 기억에 넣으면 좋은 거 하나 있다 그랬죠? 아마 몇 번 들었을 것 같은데 뭐 인접한 애한테 옆에 있는 애하고 막 다른 색을 색칠해라라고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이제 옆에 있는 애가 많은 애한테 먼저 색깔을 부여하세요 이런 걸 많이 들었을 것 같아요. 근데 1156번 기준으로 보면은 전혀 상관없는 문제이라고 1159번도 할 건데 거기에서는 조금 의미가 있는 녀석이고요. 1156번으로 가봅시다. 나는 C라는 녀석한테 4가지 영역, 이거만 줘야 되구나. 4가지 영역, 4가지 색깔. 옆에 있는 애하고는 다른 색으로 칠해야 돼. 그러면 C에다가 색깔 4개 칠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리안아, 우리는 C 말고 다음에다 누구한테 색칠을 칠해볼까? C 말고 누구? 아무나 말해, 아무나. A, B, D 중에 누구?
물러가. D로 합시다. D에다가는 나는 옆에 접하니까 세 가지 색깔 칠할 수 있어. 그 다음에 여기까지 했으면 이제 방법이 정해져 있어요. B로 가야 돼. B로. 얘한테는 옆에 두 개 접하니까 두 가지. 그때 A도 옆에 두 개 접하니까 두 가지. 이렇게 될 거라고. 1156번은 그냥 우리가 너무 이상하게 하지만 않으면 이런 식의 문제는 바로바로 풀리는데 1159번으로 갑시다. 56번하고 59번의 다른 점은 정확히 하나야. 그냥 얘들이 접하는 게 경계가 애매하냐 애매하지 않냐. 지금 봐봐. 여기 가운데 A하고 C는 접하는 건가요? 안 접하는 거죠? 그지? 안 접한다고 칠 거야. 그렇기 때문에 얘네에서는 우리가 이제 하나하나 가봅시다. A, B, C, D 순으로 간다. A 자리 그러니까 조건이 다 똑같아. 조건이 다 똑같아. A 자리나 네 가지 색깔 칠했어. 그러면 B나 D로 가야겠죠. 그냥 A, B, C, D 순으로 갈 거야. B 자리에는 세 가지 색깔이 칠해줘야 돼요. 그럼 C 자리는 어때? 몇 가지 색깔 같아? 옆에 있는 색깔하고 다르기만 하면 된대. 그러니까 C에 대한 색깔은 몇 가지? 세 가지죠. 우선 A하고는 안 접한다고. 안 접한 걸로 보겠다고. 그럼 D는 몇 가지야? 하면 문제가 틀려요. 왜 틀린지 얘네가 왜 틀린지 봅시다. 먼저 C라는 색깔을 내가 집어넣을 때 여기에다가 구분을 지어놔야 돼. 왜? 이런 애매한 상태에서는 구분을 지어놔야 돼. A, B, C, D 순으로 색깔을 집어넣는다 그랬죠. 여기 4, 여기 3까지는 고정이야. 고정인데 여기에서 이게 들어가야 돼. 만약에 C를 세 가지 색깔로 집어넣을 건데 이렇게 해볼까? 그냥 빨 색깔 안 나와 있지. 색깔을 그냥 정합시다. 만약에 빨간색에 A가 정해졌고 레드, 파란색에 블루, 그리고 C에다가 색깔을 정하고 싶어. 근데 만약에 네 가지 색깔 중에서 A랑 똑같은 빨강이 색깔이 칠해졌다 생각을 해볼까? 그러면 D 입장에서는 어때? 옆에 있는 애들의 색깔이 몇 가지야? 한 가지죠, 한 가지. 왜? 오른쪽 봤을 때도 빨강이고 왼쪽 봐도 빨강이야. 그러면 D는 세 가지가 색칠을 할 수 있다는 소리야. 그러니까 뭔가가 바뀔 거라고, 뭔가. 그래서 여기서 케이스가 나눠져야 돼. 여기서 케이스 나눠지는 소리는 A하고 C가 같냐, A하고 C가 다르냐로 나눠져요. A하고 C가 같으면 C를 색칠하는 경우에서는 내 마음대로 정해버렸잖아. A가 빨강이면 빨강이야, 파랑이면 파랑이야. 무조건 정해졌어. 곱하기 1이야. 한 가지. 그러면 B에 대한 색깔은 그때 세 가지가 될 거다. 왜? 옆에를 봤더니 둘 다 빨강이야. 그치? 그러면 4, 3 여기까지는 또 고정으로 갔어. 아, A하고 C가 다르대. 다르다는 그러면 몇 가지 색깔로 칠하겠다? 두 가지로 칠하겠다야. 왜? A하고 C가 달라야 돼. 두 가지 색깔로 칠하겠다. 그러면 그때 D는 어떤데? 그때 D는 두 가지죠. 오른쪽하고 왼쪽의 색깔이 달라요. 그래서 두 가지의 경우를 합의 법칙으로 더해주세요. 이런 말. 수용도까지 봅시다. 수용도는 이제 너네 흔히 말하는 노가다 문제죠. 이걸 진짜 다 해야 되나요? 라는 연동인데 그래도 좀 머리를 쓰면서 다 해보자 라는 걸로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서로 다른 자물쇠 ABCD. 근데 열쇠가 ABCD야. 소문자. 근데 모든 자물쇠가 열리지 않아야 돼. 모든 자물쇠가 열리지 않는다는 의미는 여기 자리에 A가 들어오면 안 돼. 이런 말이잖아. 그지? 이 자리에 B가 들어오면 안 돼. 이런 말이죠. 그래서 하나씩 내가 손으로 쓸 거야. 어떻게? A 자리, 그러니까 A 자물쇠에 열쇠를 넣을 수 있는 경우의 수가 B던가 C던가 D던가로 될 거예요. 물론 다 안 쓸 거야. 그러면 B일 때 확인해 봅시다. 그러면 열쇠에 뭐 남았어? A, C, D 남았죠? 얘는 다 들어갈 수 있네? B를 써버렸으니까.
그러면 C 자리 먼저 얘들 케이스 나눠야 되잖아. 첫 번째 케이스로 갑시다. CD 열쇠가 남았어요. CD 무조건 한 가지로 DC밖에 안 돼. 이해되나? 이거에 소문자 없었냐? 그지? CD 두 가지밖에 없는데 여기 경우밖에 안 되잖아. 이런 말. 이번에 AD가 남았어요. 무조건 DA로 넣을 수밖에 없겠네. BD면은 AC 나왔죠? AC로 밖에 넣을 수가 없겠죠. 아, 세 가지. 그러면 C일 때도 해보고 D일 때도 해봐야겠다가 아니라 B일 때가 이렇게 진행이 됐으면 우리는 보통 수용도에서 얘들끼리 다 진행을 했을 때 똑같은 뭔가 개수가 나오는 거를 알고 있어요. 실제로 해보면 똑같이 나와. 그러니까 케이스만 다른 거지 그냥 똑같은 걸로 진행이 쭉 되게 돼요. 그래서 C도 세 가지, D도 세 가지. 결국에는 우리가 이거 어떻게 생각한다? 첫 번째 시작하는 경우에서 몇 가지? 세 가지. 시작을 했을 때 그게 몇 가지 나올 거야? 세 가지가 나올 거야. 3 곱하기 3으로 생각하자고. 다시 합시다. 문제 빨리 풀릴 거니까 오늘 거 빨리 끝나면 전에 거 해.